네, 안녕하세요. 성공취업의 시작 접정보센터 이남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네, 다시 일주일을 힘차게 시작하는 월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하루인 것 같지만 혹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그럼요. 오늘 접정보센터가 시작된 지 600회가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끼리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저희한테. 네, 500회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600회라고 하니까 1000회가 금방 다가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뭐 100회부터 시작해서 200회, 300회를 거쳐서 오늘 600회 이르기까지 정말 이렇게 잘 진행해 올 수 있었던 게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이 항상 지켜봐 주시고 관심을 가져줬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제작진 일동 다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알찬 정보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정말 열심히 앞으로 달려가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일주일을 시작하는 월요일인 만큼 힘 팍팍 기운을 드리면서 그럼 월요일 접정보센터 지금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취준생들에게 가장 적합한 취업 타이밍을 찾아 최고의 취업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성공 취업의 맥을 짚어드리는 마감 임박 취업 골든타임 시간입니다. 탈락의 아픔 두 번의 후회는 없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하반기 합격 처방전이 공개될 기업은요. 취준생들의 워너비 기업입니다. 바로 CJ그룹인데 그래서 이분을 모셔봤습니다. CJ 오스핀 출신이시고요. CJ그룹 전문가이신 분이십니다. 미포트의 차재원 컨설턴트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차 코치님 주말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너무 피곤해 보이시는 거 아닌가요? 원래 눈이 작습니다. 네. 아니, 눈이 작아 보이는 게 아니라 조금 네. 피곤해 보이시는데 저희 주말을 좀 어떻게 쌩쌩하게 나오는데 어떻게? 주말 날 어떻게 새고 보내셨나요? 오셨다고 들었어요. 그렇진 않았. 거의 그렇죠. 네. 이게 첨삭을 하느라 이게 지금 뭐 하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CJ 거의 자소서만 보다가 왔어요. 밤새서 예. 첨삭을 하다가 예. 방송을 다시 이제 오시고. 저를 만나는 학생분들이 이제 어제 오후부터 급격히 작성들을 시작하셨어요. 아. 오늘 지금도 쓰고 계신 분이 계실 오늘 거예요. 마감 아닌가요? 예, 오늘 마감입니다. 고객 지향이니까요. 오늘 주셔도 오늘 해결해 드립니다. 재촉하지만 말아주세요. 금방 회신해 드릴게요. 네. 오늘 몇 시 마감이죠? 6시입니다. 6시까지요. 그래도 얼마 아직 남지 조금, 않았네요. 네. 지난번에 한번 5시 20분에 받은 적도 있습니다. 5시 40분에 드렸습니다. 예. 멋있네요. 이게 뭐냐? 빠른 배송 같은 거죠. 네, 그러면은 5시 20분에 드린 분도 있으니까 아직 그분들에게는 시간이 좀 많이 남은 편이네요. 없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작성해야 돼요. 어떡하죠? 네, 좀 그럼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J그룹이 하반기에 어느 계열사가 채용 진행 예정인지 또 채용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언론지상에 나와 있는 걸로 뭐 8개 회사에서 뭐 여러 곳에서 채용이 있다 마다 막 얘기들이 있는데 뭐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이 많은 규모의 채용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구직자 여러분 입장에서의 많음과 실제 그 회사가 생각하는 많음의 그 규모는 다른 거거든요. CJ 그룹 입장에서는 약 500여 명의 이 채용이 굉장히 많은 규모인 건 맞는데 실상 구직자분들 입장에서 체감을 한다면 내가 희망하는 마케팅, 내가 희망하는 스토어 매니저먼트가 100명도 아니나 뭐 200명 이렇게 뽑을 줄 알았는데 막 10의 자리, 뭐 1의 자리로 뽑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점에선 약간 간극이 좀 벌려 있다는 게 조금 아쉬운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CJ그룹 공채 전략인 만큼 차 코치님이 가장 최적화된 방송을 해주시지 않을까. 뭐 20분만 해도 첨삭을 해주시는 분이니까 지금 약 한 8시간 가까이 정도 남았습니다. 저희가 8시간 뒤에 정말 합격에 가까운 자소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이번 방송을 통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있다가 합격 처방전을 좀 기대해 주시고요. 먼저 CJ그룹의 채용 공고부터 살펴볼 텐데 신세미 캐스터가 이 부분 소개해 주시죠. 네, CJ 채용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J 채용 전형을 살펴보면 신입사원 전형과 리스펙트 전형, 채용 연계형 국내 해외 인턴, 그리고 CJ 대한통운의 CL 직무, 택배 부문의 경우는 전역 장교 전형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먼저 신입사원의 전형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신입사원 채용 방식으로 국내외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라면 누구나 지원을 할 수 있고요. 영어 점수가 필수는 아니지만 우대 조건은 충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리스펙트 전형 살펴보면 신입사원 전형과 달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학력과 어학 점수 등을 알 수가 없는데요. 최종 합격 전까지 인사 담당자들은 지원자들의 스펙에 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채용 연계형 국내 해외 인턴 모집 전형 중
해외 인턴의 경우는 선발 시에 외국어 성적 등을 살펴보면서 글로벌 역량을 우대하는 전형입니다. CJ 대한통운의 CL 직무, 택배 부문의 경우는 전역 장교 전형으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채용 절차 살펴보면 오늘이죠. 오늘 6시까지 서류 전형 마감을 받고요. 서류 합격하신 분들에 한해서 4주 후인 10월 14일에 테스트 전형을 치르게 됩니다. 그 합격하신 분들에 한해서 10월부터 12월까지 1차 면접과 2차 면접이 치러지는데요. 합격에 가기까지 참 많은 길들이 있는데 CJ에 관해서 스튜디오에서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CJ그룹 하반기 공채 전형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매년 CJ그룹 계열사들의 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타 대기업들과 비교해봐도 높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난 채용 시즌마다 보여준 이 채용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짚어주시죠. 예, 일단은 우리 지원할 곳이 없고 갈 길이 없는 우리 인문계 분들께 정말 큰 어떤 빛이 두 개 있지 않겠습니까? 롯데랑 CJ. 네. 오늘이 CJ 마감이고 내일 롯데 마감인데 이 두 개의 회사들의 공통점은 뽑는 규모가 그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소문난 장치에 먹을 게 없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실 이 방송을 보실 정도, 아니 이 영상을 다른 모바일 플랫폼에서 다시 보시는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인이 희망하시는 마케팅, 뭐 이런 좀 말랑말랑하고 굉장히 엣지 있고 여러분 표현으로 좀 멋있어 보이는 그런 직무들은 극히 소수의 인원들만 채용을 하고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버거운 영업을 또 그냥 영업도 아니죠. 가맹점주 영업, 뭐 사료 영업,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좀 터프하면서도 해당 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간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좀 타이트한 일정의 전형들의 공고들만 좀 인원이 많이 뽑는, 따라서 이런 채용 규모의 간극적인 면은 좀 어쩔 수가 없겠다. 따라서 인문계 채용이 많은 회사이므로 기대가 되나 막상 뚜껑을 열면 본인이 희망하는 말랑말랑한 느낌만으로는 취업이 쉽지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뭐 이따가도 살펴드릴 수도 있겠지만 AI 심사 전형을 처음 도입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떤 자소서 베끼기라던가 합격한 선배의 자소서를 그대로 차용하는 등의 노력이 좀 예전같이 좀 통과되지 힘들 것이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AI 자소서 평가를 말씀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자면 이제 취준생들이 약간은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서 AI 자소서 평가에 대해서 유의할 점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본인의 선배라던가 지인분의 합격 자소서를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곤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카피에 대한 것도 적합도를 따져볼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막연하게 그냥 지금 급한 마음에 오늘 이제 한 8시간 정도 남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급한 마음에 어디 온라인상에 취업 포털에 올라 있는 글이라던가 취업 커뮤니티에 첨삭해 주세요 라고 누가 올린 글을 그대로 이제 바이러스 감염하듯이 그걸 그대로 베껴가지고 붙여넣는 행위는 안 되겠고요. 좀 표현도 구체적으로 회사명을 기재를 해주셔야 되는 좀 분명한 표현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귀사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건 좀 곤란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동일한 멘트를 반복해서 하는 행위도 좀 없어져야겠습니다. 이를테면 고객이란 말이 500자 동안 8번 이상 나오면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진정성 면에서도 좀 안 좋은 평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또 궁금해하시는 게 그럼 지난번에 썼던 거를 또 써도 되느냐라고 좀 묻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작성한 내용이 본인에게 최선이었다면 그 어떤 전체적인 틀과 방향을 그대로 가져가는 건 맞지만 일부 세세한 표현이라던가 소위 하나의 단어를 같은 말로 반복하기보단 패러프레이징, 좀 필터링을 해서 단어의 변화라도 조금 주는 노력들 일정 부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엔 뭐겠습니까? 심사관의 어떤 주관적인 평가를 배제하려고 하는 회사의 의지치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채용은 좀 의미 있는 어떤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차코치님은 AI 도입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이신가요? 아니면 긍정적인 편이신가요? 차라리 저는 낫다고 봅니다. AI 도입이? 예, 그럼요. 왜냐면은 이거를 업으로 생각하는 제 입장에서도 그렇고 만약에 그런 AI 평가가 없다면 복붙하는 걸 장려하는 강사님들도 일부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안 되지 않겠습니까? 뭐 복붙 자소서 이래가지고 뭐 이거 250자 자 컨트롤 C and V 하면서 이렇게 막 강의를 하는 뭐 그럴 일이 거의 강의로는 없겠지만 네. 아직도 그런 음성적인 지역에서 활약하는 그 컨설턴트 분들이 계시다고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만 보더라도 이거는 의미 있는 어떤 접근이고 구직자분들이 좀 허술을 제거한다는 측면에선 회사 입장에서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CJ 같은 경우는 기사에서도 확인을 했지만 AI 심사 기기가 미리 그 작성한 작성자분의 글에 대한 코멘트를 남겨준다고 합니다. 이 지원자는 되게 이런 성향의 내용과 그 이야기를 담고 있다
라고 하면서 아무래도 그 심사관의 주관적인 평가를 좀 배제한 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도와준다는 측면에선 의미가 있는 평가이기 때문에 잘 도입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차 코치님이 계열사마다 우열을 가리기가 좀 힘들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그래도 이번 하반기에 좀 가장 많은 채용이 있을 걸로 예상되는 계열사나 직무가 있다면 순위를 좀 매겨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계열사 순위를 매기자면 전통의 어떤 제일제당 여기가 거의 100명 단위의 채용을 늘 해왔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전체 TO가 500명이다 보니까 100명을 넘을까라는 거는 약간 좀 걱정은 되고요. 그 다음은 이제 CJ 대한통운. 대한통운이 원래 건설 부문이 합병되기 전까지도 단독이율 2위 정도에 해당되는 좀 규모를 보유했지만 건설 부문까지 흡수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제일제당보다 더 많은 채용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CJ 오쇼핑과 CJ E&M이 합쳐서 CJ E&M이 됐거든요. 이 E&M의 두 부문에 합쳐지면 이건 역시 큰 TO라서 뭐 우선순위라기보다는 사실상 이 메이저 3개 업체가 이 3개 기업이 채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직무만 놓고 보더라도 아무래도 제일제당이면 푸드세일즈 직군, 그리고 대한통운이면 물류 운영과 관련된 직군, 그리고 E&M의 경우 E&M 부문은 드라마 PD라던가 PD 직군이라던가 여타 뭐 우열을 가리기 힘듭니다. 정말 그 공고가 다양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반면에 E&M의 오쇼핑 부문은 이제 상품 기획자, MD 채용이 10여 명 선에서 있을 예정으로 파악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채용 인원이 많은 만큼 경쟁률도 굉장히 높을 텐데 이렇게 경쟁률이 올라갈수록 취준생들이 걱정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카더라가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맞아요. 그래서 이제 차 코치님과 함께 좀 팩트 체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CJ 제일제당의 특정 직무죠. 식품 마케팅이나 인사의 경우에는 고스펙 학생에게만 유리하다. 그렇다 아니다 좀 답변을 시원하게 해주시죠. 저는 세모. 세모. 왜냐하면 그 합격한 친구들을 보면 네. 학교가 높다라는 선입견들이 있고 실제로 이거를 채용 설명회 같은 데서 이제 구직자분들도 정보가 이제 좀 어느 정도 깊이가 있어지셨기 때문에 이제 문의를 합니다. 당연히 그 회사는 고스펙자만 뽑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게 돼 있죠. 근데 그걸 또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에이 거짓말 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기업이 거짓말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무슨 소린가 하니 이를테면 인서울의 식품영양학과를 나오셨고 이런 식품 마케팅과 관련된 블로그 활동을 하셨고 누가 봐도 식품 마케터에 특화된 어떤 이력이 있는 분이라면 그 스토리를 잘 녹여서 서류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서류 통과되는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물론 이 회사의 면접 전형의 독특함 때문에 면접 전형에서 탈락의 아픔이 있어서 그렇지 무조건적으로 스펙이 높아야만 붙는다? 저는 글쎄요. 그거는 반대라고 봅니다. 하지만 고스펙자인 분들의 채용이 좀 더 높겠죠. 왜냐하면 고스펙자인 분들의 치고 만약에 고스펙자인데 식품 마케팅을 노린다? 그거는 식품 마케팅에 대한 어떤 이해를 못한 채로 접근하면 광탈하게 되었습니다. 연고대생도 떨어지는 어떤 직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스펙이 높기 때문에 무조건 이 직무에 적합하다라고 이거를 매칭해서 이 직무를 이해하셔서는 곤란합니다. 종합적인 관점으로 내가 해당 직무와 업을 이해한 다음에 직무를 선택하고 판단을 해야지. 이 정도 학교 애들이 많이 붙는구나. 여기 한번 넣어볼까? 이런 심산으로 대학교 무슨 가나다군 정시전형 노리듯이 그렇게 지원을 하시면 좀 설득이 어렵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상반기에 지원을 했고 또 올해 상시 채용에 지원을 했는데 두 군데에서 떨어졌다가 이번에 세 번째 지원하게 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세 번째 지원한다고 해서 어떤 불이익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1도 없습니다. 1도 없어요. 1도 그렇습니까? 없어요. 예, 1도 네.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애정도라고 이제는 파악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요즘 기업들이 점차 횟수 제한, 지원 횟수 제한의 어떤 벽을 허물고 있는 어떤 과정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될 때까지 지원하실 때 그것만 생각해 보십시오. 자꾸 특정 전형에서 떨어진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서류 전형에서 계속 떨어진다? 그거는 자소서에 작성한 내용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본인의 적합도적인 면에서 다른 직무가 더 맞을 수도 있다는 점. 그 점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방금 자소서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해주셔서 네. 이 부분도 궁금한 게 자소서에 그럼 회사에 대한 애정도가 좀 떨어지면 떨어질 수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떨어질 수가 있죠. 다른 회사, 그러니까 제가 너무 놀랐죠? 다른 회사 쓸 때 특히 SK그룹 같이 경험을 물으면 묻는 경험에 대한 답을 많이 잘해주면 되는 건데 여기는 업에 대한 이해, 제가 오늘 이 영상, 이 방송 끝날 때까지 몇 차례 반복해서 드릴 말씀인 것 같아요. 지원하시는 분야와 업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신 상태에서 왜 하필 그 업종, 그 분야에서 CJ의 그 계열사를 지원했는지 이 얘기를 문단 초반
아니면 입사 후 성장 목표와 같은 맨 마지막 부분에 꼭 그걸 기재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빠져서는 곤란하겠습니다. 따라서 그게 좀 부족했던 분들께는 좋지 않은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질문을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게 되게 이제 우리 방송에 나오는 컨설턴트 분들이 나와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뭐 서류를 작성하거나 면접을 대비할 때 있어서 좀 소비자가 아니라 공급자 입장에서 면접을 준비하고 자소서를 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소비자의 입장을 가지고 썼을 때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 일단은 그 제공을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 하겠다는 측면으로서의 노력을 보자면 당연히 공급자 입장도 중요한데요. 소비자 입장 자체를 아예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테면 해당 분야라던가 해당 계열사 혹은 그 직무를 지원하게 된 계기를 적어야 되는 게 자기소개서 1번 문항에 있는데 그 지원 계기가 우리가 모든 일들을 다 뭐 인턴을 하거나 CJ의 특정 그 브랜드의 브랜치에서 근무를 해야만 지원 직무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내가 해당 계열사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많은 분들은 철저하게 그냥 소비를 했던 그 자체, 그 느낌만을 나열을 하는 게 문제거든요. 이를테면 뚜레쥬르에서 빵을 샀는데 파리바게뜨와는 달리 어떤 효모의 어떤 느낌이랄까? 어떤 그런 뭐 하여튼 좋았어요. 막 이런 식으로 글이 오늘 아침에도 보고 왔거든요. 지금 광화문 가는 지하철 내내 그걸 읽다가 정말 이걸 어떻게 답을 해드려야 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렇게 내 느낌 자체만을 나열을 하는 식이라면 소비자 관점이면 안 되고요. 내가 해당 직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어떤 그 시작점, 계기, 어떤 터닝 포인트로서는 소비자의 관점을 활용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 점만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각 전형별로 어떻게 특징을 이해하고 또 대비를 해야 할지 차코치님과 함께 처방전을 만나볼 텐데 네. 먼저 오늘 마감이죠. 자소서에 대한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면 학생들의 난이도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예, 극강이다는 분도 있고 이미 이해도가 있는 분들은 너무 쉽다는 분도 있습니다. 극강과 너무 쉽다요. 예, 정말 양극화돼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어제 오후쯤에 한번 연락이 왔어요. 그 어느 계열사 MD가 더 일이 하기 좋아요라고 저에게 학생분이 문의를 한번 주신 게 있는데요.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마감을 앞두고 갑자기 지원을 하는 행태들이 이제 CJ랑 롯데그룹 지원할 때 많이 벌어지거든요. 자, 이런 분들께는 지금 조사할 양도 너무 방대하고 어떤 포인트를 나와 매칭을 지어서 접근해야 될지가 막연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반면에 이 그룹사를 메인으로 그간 지난 여름방학 때 혹은 지난 9월 초부터 충분히 자료 검토를 주말 중심으로 해오셨던 분들은 공고가 뜬 지난 9월 초부터 어렵지 않게 작성이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특히 전공 기반의 전문성으로 어필을 해야 되는 직군들, ENM의 ENM 부문이라던가 아니면 특정 전공 지식이 필요한 제1제당의 바이오 쪽 부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전공 지식 기반으로 철저하게 본인이 해왔던 이력만 그리고 본인의 느낀 점과 기여할 포인트만 요약적으로만 잘 정리해 주셔도 작성에 무리가 없기 때문에 양극화된 현상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특히 학생들이 좀 어떤 문항을 작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한번 맞춰볼까요? 지원 동기죠. 네, 정답입니다. 역시 이제 진행이 거의 몰라듣게 정말 훌륭하신 진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원 동기인데요. 지원 동기의 항목을 보다 보면 다른 회사와는 달리 명확하게 강조하려는 포인트가 동그라미 번호와 함께 같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CG 화면을 보면서 만나보실까요? 네. 일단은 계열사 선택 이유와 직무를 지원한 이유에 맞는 포인트를 동그라미 1부터 3까지 담고 있습니다. 직무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도 같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눈이 갔다, 지켜봤다. 굉장히 무서운 단어 아니겠습니까? 사실 아무리 사람이 서로가 이성간에 좋더라도 이렇게 접근하면 무섭겠죠. 하물며 남녀간의 관계도 그런데 직무를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다는 그 말 하나로 퉁 치려는 그런 마음만큼은 이제는 좀 배제하셔야겠습니다. 본인이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이유가 강점, 노력, 경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걸 각각 나눠서 적어달라는 게 아니고요. 경험 기반의 활동 속에서 나의 강점이 어떻게 발휘되었고 혹은 나의 지식이 어디에 적용되어 응용되었다 식의 좀 플로우가 있는 구성으로서 글이 나와줘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그 업계 혹은 분야에서 왜 하필 그 CJ 계열사인지를 분명히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등, 국내 1등을 넘어 세계 1등, 너네 주목했다. 이 접근이 전국에 한 670분 이상이 그렇게 접근을 이미 하고 계십니다. 뽑는 TO가 8명인데 예를 들어서 670명이 그렇게 쓰면 본인 671등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그렇게 접근할 때 나는 좀 이런 관점으로도 봤다우 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에 계기라는 게 있는 겁니다. 계기. 회사와 업을 알게 된 계기. 지원 직무에 내가 잘 쓰일 수 있다는 계기. 요 계기. 여에다 이거든요. 이 계기를
잘 작성해 보셔야겠습니다. 어떤 분은요, 채용 설명회를 다녀오고 느낀 점이 생기신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해당 업무가 어떤 일인지 말고 단면만 알고 있었는데 이면을 알게 되어서 새로움을, 관심을 가지게 된 게 있습니다. 단순한 어떤 회사의 실적만으로 관심이 갔다? 글쎄요, 소액주주가 아니시고는 그렇게 접근하셔서는 곤란하겠습니다. 적어도 내가 일을 할 준비가 돼 있다면 내가 어떤 부분에 쓰일 수 있다는 점이 확신이 들고 자부심이 들어야지, 그냥 잘 나가는 모습을 보고 좋아 보여 하면서 내가 자부심 느꼈다, 그 접근은 안 됩니다. 자부심 느꼈다, 주목했다는 말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 때문에 그렇게 자부심이 느끼고 내가 기뻤는지를 내가 일할 수 있다는 측면으로 놓고 한번 그런 기재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 점만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문항이 또 보면 일부 계열사 중에서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지원 직무 수행할 때 필요한 역량이 뭐냐, 이를 갖추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냐, 이 문항이 또 나와 있는데요. 지원 직무 수행 시 필요한 역량이라는 걸 말하려면 제가 지금 다른 회사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업무 내용이라는 게 나와야 됩니다. 업무 내용. 어떤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혹은 해당 지원하시는 직무가 어떤 기대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 업무에서 요구되는 기대 역할이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스토어 컨설턴트 일을 한다고 가정합시다. 프랜차이즈 푸드빌 프랜차이즈 영업을 한다 했을 때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쓰고 계실 거예요. 프랜차이즈 영업 일을 하려면 프랜차이즈 영업 담당자의 업무 내용이 있겠죠. 그 업무 내용을 한 줄 적습니다. 이거를 보고 본인이 여기에 적합한 소통을 잘해요,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또 표정이 어두워지고 있죠, 그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소통을 잘한다라는 단편적인 게 아니라 해당 업무 내용을 보고 이 업무 내용에는 어떤 강점,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를 내가 생각해 보았다. 거기에 필요한 건 어떤 실적을 내기 위한 뭐다라는 식으로 구성이 좀 나와줘야만 이 역량이 뭔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역량을 갖추기 위한 그간의 노력이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이 그 역량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한 게 아니고 그냥 경험입니다. 그냥 경험을 어떤 역량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었다라고 억지로 끼워 맞추니까 이게 좀 통과가 안 되는 겁니다. 억지로 끼워 맞추지 마시고 내가 쓸 수 있는 경험의 가용치가 최대 어디까지인지를 먼저 정리를 하신 다음에 해당 경험 중 특정한 파트가 결국 지원하고자 하는 강조 포인트의 일부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통 능력이라던가 무슨 협업 능력과 같은 보편타당한 능력, 적어도 지금 이 스튜디오에, 아니 저희 PD님 작가님 포함 모든 분들이 다 할 줄 아는, 저희 어머니도 할 줄 아는 협업 능력을 본인의 특장점인 역량이라고 그대로 단어를 써서 곤란합니다. 업무에 필요한 직접적인 표현이 좀 요구되겠죠. 소통이 아니라 명확한 의사표현과 전달, 상황과 목적에 맞는 전달, 이런 식으로 말을 좀 구체화시켜서 업무에 적합한 표현을 좀 써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원 동기부터 벌써 숨이 턱턱 막히는데 지금 이 마감이 8시간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계열사와 직무별로 항목별을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CJ 계열사 자소서에서 먼저 알아볼 기업은 CJ 제일제당 먼저 살펴볼 텐데 어떤 좀 특화된 항목들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 먼저 빠르게 좀 짚어주시죠. 예, 제가 미소를 지은 이유는 저희 영상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 많은 계열사 언제 어떻게 닫아줄까 웃음이 나서 너무 기뻐가지고 설레서 웃음이 나버렸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푸드 세일즈 직무는 실제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항들로만 2개 항목을 준비한 겁니다. 어떤 기획, 실행, 달성, 미달성을 과정 단계별로 적으라라고 하는 이 2번 문항을 통해서 과연 이 지원자가 푸드 세일즈 직무에 적합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인지, 전략적인 사고로 업무, 즉 영업 실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기 위해서 구조적인 글이 나와줘야 됩니다. 일방적인 나열을 하지 말고요. 넘버링을 매기거나 가, 나, 다 이런 단계별로 좀 매겨서 채점하시기 편하게 접근해 주시는 게 좋고요. 달성, 미달성, 미달성했다. 즉 어떤 에피소드 속 상황을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게 절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거의 사유까지 분명하게 최소 한 문장 이상 적어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건 너무나 확인이 어려운 조별 과제를 어떤 조별 과제의 방식, 무려 구글 닥스, 네이버 폼이라는 정말 전에 없던 온라인 설문이라는 획기적인 어떤 설문조사를 도입했다. 이런 식으로 되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걸 마치 대단한 것처럼 침소봉대하듯이 작성하시는 행위만큼은 막아야겠습니다. 네. CJ인이 갖춰야 될 열정, 존중, 여기 나와 있는 4가지 보이시죠? 정지 결정, 창의 존중, 외라고 나와 있는데 이 4개 중에 하나를 그대로 적으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시니까 이 3번째 문항에서 유의하셔야 될 작성도 기억해 주시고요. 결국 본인의 강약점을 묻는 겁니다. 강점은 이 강점이 업무에서 어떻게 도움이 되고, 약점은 이 업무하는데 어떻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보완하고 노력 중인지를 기재해 주시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럼 바로 대한통운도 살펴볼까요? 네. 일단은 물류업, 물류업을 선택한 이유를 말해달라고 그랬는데 이 물류업이라는 게 막연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작성하실 때 뭘 작성하시냐면 4차 산업혁명 기술, 뭐 드론, 뭐 스마트 어쩌고 막 이런 좀 특정 키워드에 집착해서 이걸 적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 말고요. 정말 본인이 이해하고 있는 본인만의 워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류는 기본이 중요하겠죠. 물류는 타이밍이 생명이죠. 물류는 본인이 깊게 고민할수록 결과물이 좋은 것 같아요. 자, 제가 지금 비전공자인 저도 물류업을 조금 이해했을 때 생각할 수 있는 발상이 이 정도거든요. 여러분은 적어도 대한통운을 지원하실 정도의 분들이라면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고민 가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회사는 택배 회사가 아닙니다. 물류를 기반으로 어떤 산업을 통해서 CJ그룹의 핵심 가치인 최초 최고 차별화에 해당되는 그런 각각의 포인트를 실천하고 있는 어떤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마무리까지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작성을 요구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그냥 올리브영 할까요? 네, 바로 가시죠. 네네. 네. 올리브영 트렌드 문항이 있습니다. 3번 헬스 앤 뷰티 스토어 트렌드.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2차례나 강조를 드렸습니다. 스토어 트렌드입니다. 헬스 앤 뷰티 트렌드가 아닙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무슨 뭐 더마 코스메틱이라던가 아니면 뭐 특정한 키워드 있거든요. 남성 그루밍족을 통해서 이제 뭐 그런 거죠. 매장에 들어갔어요. 매장에 들어갔는데 남성 고객님이 이제 본인의 어떤 아이라인, 눈썹이 별로 없어요. 본인의 아이라인을 그리려고 아이라이너를 찾는 고객님에게 고객님 아이라이너는 여기 있어요 했는데 남성 고객님이 쭈뼛거리면서 그 여성분들의 이거 뭐 펜슬 사는 거에서 몰래 가고 사왔던 그 아픔. 내가 이제 해결해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글이 지극히 개인적인 감성에서 시작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철저한 기반의 팩트, 어떠한 트렌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걸 해당 점포에서 적용한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며 기대 효과까지 적어주시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은 CJ 파워캐스트. 파워캐스트에 보면 이거는 1차 면접에 가까운 문항인데요. 학창 시절 혹은 졸업 이후에 남다른 아이디어나 통찰력을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과제를 수행했다. 이 성공적인 과제 수행 부분의 밑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누가 봐도 성공이어야 되는데 너의 성공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교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다. 예, 수고하셨어요. 근데 그게 결코 성공이라는 보장이 없지 않겠습니까? 남들이 안 된다고 했는데 되게 했다거나 주변인들의 반응을 좀 쌍따옴표로 넣어서 글에 좀 넣어주신다거나 본인이 내 역할이 아닌데 그 역할 이상을 수행했다거나 아니면 단결이 안 됐는데 어떠한 계기를 바탕으로 단결된 결과물에 성과가 났던 그런 식의 일이면 좋겠고요. 이왕이면 혼자 한 것보다 함께 했던 프로젝트가 좀 더 설득력이 있겠습니다. CJ 푸드빌의 문항을 마저 살펴보죠. 네. 외식 시장의 트렌드를 분석해달라고 했는데요. 지금 여기를 쓰시는 분들의 특징이 이 외식 시장의 트렌드를 알려고 구글링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경쟁자 1,200분이 동시에 구글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정한 PDF 파일이나 특정한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자료를 그대로 보고 베꼈다간 AI 심사관한테 먹히고요. 더 나아가서 면접 전형 때 면접관한테 공격당할 소지도 있습니다. 막연한 단편적인 시사 지식만으로도 어설프게 접근하셔서 곤란합니다. 외식 시장의 트렌드를 분석을 했다면 적어도 회사 입장에선 실제 매장을 한번 오프라인 방문을 해보는, 즉 서류나 어떤 온라인 언론상으로나 텍스트적으로는 A라는 게 화두라고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A보단 B나 C가 더 트렌드인 상황. 뭐 이런 좀 내가 알게 된 계기도 한번 좀 글에 녹여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적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트렌드인 HMR, 밀키트 뭐 이런 느낌들. DIY 이런 키워드는 이미 재작년부터 나와 있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혹시나 그걸 또 적을 심산이시라면 뭐 적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깊이 있는 자소서 작성이 요구됩니다. 즉 그거를 어떤 카테고리, 어떤 식품 혹은 어떤 특화된 특화성 매장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그 이유와 함께 내용이 나와줘야 된다는 게 특징이고요. 프랜차이즈 영업 직무 글로벌 담당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CJ그룹이 말하는 글로벌은 어학, 그리고 타 문화를 수용하는 마인드는 당연한 거고 해외 어디를 내놓아도 글로벌한 인재로서 일을 잘해내는 그런 업에 대한 본질을 아는 지원자를 선호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문항은 프랜차이즈 영업의 본질이 뭔지 본인만의 표현과 함께 초반부에 3-4문장이 꼭 글이 나와준 다음에 그거를 베트남이 됐건 뭐가 됐건 그런 얘기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베트남에서 뚜레쥬르가 인기 있는 이유가 오토바이 파킹을 도와주었대요. 라는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기사를 그대로 옮기는 행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겠죠? 그 점만은 유념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뭐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 얘기해야 되나요? 네, 마지막 하나 이제. 하나 더 있네요. 하나 또 있네요. 네. ENM의 ENM 부문. 오늘 뭐 방송 재밌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마케팅 사례 중 잘된 사례와 아쉬운 사례를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이걸 마케팅으로 가야지 방송 제작으로 호도하셔서는 안 됩니다. 지지난주부터 쇼미더머니 777이 방송 중이죠.
악마의 편집이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과외 합격 여부는 하고 갑자기 이제 마지막 광고 나오면서 또 할 것처럼 하다가 광고 끝나면 또 같이 제작진 이름 올라가고 끝나잖아요. 얼마나 분노했습니까 우리가, 그죠? 하지만 시청자 입장에서 그건 어디까지나 컨텐츠를 잘 꾸리고 전략적으로 고객들을 끌어오기 위함인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건 마케팅이 아니라 제작 기법의 하나일 뿐인 겁니다. 마케팅이라고 한다면 온라인 채널상에서 혹은 오프라인 상에서 주어진 컨텐츠와 내용들을 어떻게 대상 고객들과 범 타겟들에게 접근하는지, 고객 접점에서 고민을 더한 게 좋은 사례요, 덜한 게 안 좋은 사례니, 그런 고객 접점에서 봤을 때, 시청 접점에서 봤을 때 고민을 얼마만큼 더했고 덜했고의 차이로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그렇게 한번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소서 정말 쉬지 않고 좀 달려왔는데 이제 자소서가 끝나서 앞으로 이제 인적성과 면접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일단 인적성 좀 뭐가 중요하고 지금 시점에서 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예, 사실 여기 인적성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그거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문제풀이가 좀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난이도가 있는 회사의 인적성이 아닙니다. 네. 뭐 화면을 통해서 한번 각각의 영역별로 어떤 내용들을 다루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일단 언어나 추리, 수리 능력, 그리고 공간 지각과 인문학적 소양. 하지만 이 인문학적 소양은 CJ스럽다기보단 일반적인 인문학에 가까운 쪽으로 문제의 최근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는 게 지난 상반기 때 나왔던 추세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전체적인 영역은 다른 기업체의 인적성과 큰 차이는 없지만 문제의 난이도가 있다기보단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푸는 게 좀 더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적성만 푸는 게 아니라 CJAT, 그러니까 인성적인 면도 같이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적은 걸 좀 평소에 좀 해두시는 게 좋고요. 지금 서점에 나가면 아직 문제집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문제집들 지금 미리 구매를 하셔서 틈틈이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좋고요. 뭐 삼성 인적성 문제집, 삼성 적성고사 문제집을 기준으로 잡고 그거보단 난이도가 좀 쉽습니다. 그 문제집을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한 번쯤은 부탁을 드리고 가능하면 시간을 재서 문제를 풀이하는 연습이 좀 요구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면접 전형에 대한 내용도 한번 쭉 정리를 해주시죠. 네. 해주실까요? 네. 면접은 이제 각 계열사마다 1차 면접, 2차 면접 두 개가 있는데요. 1차 면접은 이제 보고합시다라는 면접으로 해서 6인 1조부터 최대 10인 1조가 한 개 조가 돼요. 하나의 아젠다를 가지고 각기 다른 아티클을 읽게 됩니다. 이를테면 잡정보센터 시청률 3% 올리기 방안, 0.03% 올리기 방안, 뭐 이런 아젠다가 나오면 우리 이남기 아나운서님은 진행자의 롤에 대해서, 한유진 캐스터님께서는 뭐 좋은 제작 기법에 대해서, 저는 이제 출연진 중에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 뭐 이런 것들을 읽습니다. 그걸 막 읽은 다음에 이제 자 그럼 한번 발표해 볼까요? 하면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하면서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야기를 다 듣죠? 다 듣고 난 다음에 그럼 여러분 조의 한 의견을 모아 봅시다. 하면 하나를 모아요. 하나를 모으는데 이제 신세미 캐스터 같은 분들이 근데 이거는 뭐 논리가 안 맞으니까 이걸 빼요. 그럼 빼고 같이 이렇게 막 작전하는 거. 그런 이미지가 같이 좀 보여주면서 최종 발표를 면접관한테 2번 정도 발표를 하는 형태로서 1차 면접이 이루어지고요. 이 면접의 포인트는 결국 이 지원자가 남과 함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자신의 주관을 정확하게 전달하는지, 주어진 아젠다에 맞게 명확한 자기 논리를 보여주고 협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부 직군에서는 이 면접의 변형 형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E&M의 오쇼핑 부문은 MD 직군에 한해서는 뭐 상품 품평회를 열어서 특정 상품의 특징이라던가 해당 상품을 어떻게 특정 채널에서 판매하면 좋을지 등을 뭐 지난 인턴 전형에서 상반기 때 좀 선보였다고 하니까 하반기 때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임원 면접은 깔끔하게 말해서 대화를 해야 됩니다. 최종 경쟁률이 2.5대 1에서 4대 1까지 나오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원 면접의 특징상 우리가 유념해야 될 건 면접관과 대화를 해야 되는 거고 자신이 준비된 얘기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면 안 됩니다. 또 CJ 그룹이라던가 CJ의 일부 계열사를 일방적으로 추종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일할 준비가 돼 있고 나의 이런 면이 여기에 적합한 사람임을 적합도적인 면을 인성, 직무, 양 측면에서 같이 대화하는 형태로서 풀어줘야지 암기된 느낌으로 답변을 전달하는 식으로는 좀 곤란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이 정도면 어떻게 정리가 잘 된 건지 모르겠네요. 네. 잘했죠? 네. 와, 오늘 600회를 기념한다고 했는데 정말 역대급으로 바빴던 방송이 아니었나. 네네. 저 오늘 서류 마감이 오후 6시, 지금 한 7시간 반 정도밖에 네.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신의 한 수는 자소서 관련해서 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자소서를 쓸 때 좀 이것만큼은 주의해라, 유의해라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 7시간 정도 남았을 때 우리 많은 구직자분들이 자주 하시는 오류가 이제 합리화입니다. 그러니까 1,500자인데 한 1,000자 적어도 되겠죠? 그러면 약간 종교적인 느낌이니까 제가 말을 잘해야 됩니다. 좀 더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근데 거기서
그래도 천재면 최선을 다한 거라고요? 그럼 최선을 다한 거예요. 내세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가나마 글자 수는 채워주시는 거 부탁드리고 이 업에 대한 얘기를 꼭 했는지를 최소 2문장은 나와야 됩니다. 작성하신 다음에 내가 지원하시는 분야, 그 계열사의 업을 적었는지 확인해 주시고 끝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를 반복하면 안 됩니다. 이를테면 E&M의 마케팅 직군을 지원하셨나요? E&M의 컨텐츠가 고객들에게 널리 알리는 그런 가치 있는 일임을 생각했기 때문에 지원했다라고 앞에 적으셨죠? 근데 그 얘기를 밑에 이렇게 널리 알리는 일이 이제 더 잘 널리 알리겠다 하면서 글이 끝나면 이거는 좀 설득이 힘듭니다. 할 말이 없는 걸 내가 입증하는 꼴밖에 안 되니까 앞에서 한 얘기를 좀 더 구체화해 주시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힘내시고요. 이 영상을 다시 보신다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장수님. 네, 지금까지 위포트의 차재원 코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잡정보센터 1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신세미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취준생들을 위한 발빠른 뉴스를 전해드리는 취업인 뉴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불씨를 걷어내면 사람이 보입니다. 화재안전 특별조사. 화재안전 대피훈련입니다. 화재안전 대피훈련에 무관심하지 않으신가요? 무심코한 주차 때문에 소방차 출동에 방해가 되지 않나요? 화재안전, 이대로 괜찮을까요? 그래서 시작합니다. 화재안전 특별조사. 화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의 눈높이로 보고 국민의 마음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사람이 먼저인 나라, 안전한 대한민국. 화재안전 특별조사가 만들어가겠습니다. 아이라는 이름의 미래, 아동수당이 함께합니다. 아동수당 지금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 나는 맞고 남들은 틀리다는 사람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저럴까 싶죠. 그건 아니죠. 네. 별로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아 요새. 너 있잖아. 속상하기도 하고 이기적이지 않을까요? 그럼 생각이 다른 누군가를 틀렸다 한 적 없나요? 얘는 있어 확실히. 나 있을 것 같아. 사실 저도 있죠. 다양한 생각이 존중받는 사회, 서로에 대한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차별 시작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또 활짝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발빠르게 만나보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취준생들이 꼭 알아두면 좋은 뉴스들만 골라서 전해드리는 취업인 뉴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월요일마다 만나 뵙는 분입니다. 한 주 걸러서 뵙는데요. 김건호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주 고용복지 플러센터 김건호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 준비된 채용 소식 알려주시죠. 네, 첫 번째 강주 지역 일자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사업장은 재무구조가 탄탄한 우수 강서기업 준비했습니다. 강주 광산구 평동산단에 위치하고 있고 열수축성 튜브 제조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무릉입니다. 열수축성 튜브 압출 성형기 조작원 4명 채용할 계획입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합니다. 급여는 연 3천만 원부터 시작하고 상여금 200%는 별도로 지급됩니다. 접수 마감은 10월 15일까지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서둘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방법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준비하셔서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학력과 경력이 모두 무관한 채용건입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죠. 네, 두 번째 소식은 취업 기술이 부족한 구직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만한 단기 집단 상담 프로그램 소식 준비했습니다. 광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는 지역 구직자들의 취업을 위해 개인적인 사정으로 장기간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나에게 필요한 부분만을 선택하여 4시간 과정으로 수강할 수 있는 단기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요. 10월 상반기 일정 알려드리겠습니다. 10월 2일 멋진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하기, 11일 시험 어려움 극복하기 등을 각각 운영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은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광주 고용센터 9층 회nem실에서 진행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분들은 일정을 참고하셔서 미리 워크넷을 통해 신청하거나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셔야 합니다. 프로그램에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50번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네, 취준생들을 위한 취업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경기도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성남고용센터의 이은경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은경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소식 가져오셨나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성남 지역 일자리 정보는요. 주식회사 윈위즈텍이라는 기업에 대한 정보입니다. 주식회사 윈위즈텍은 레저, 유통, 리조트 등의 통합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 보수하는 기업인데요.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분야는 자바 기술자 2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자바로 개발되어 있는 시스템의 유지 보수를 담당하실 분이고요. 또 한 분은 자바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초급에서 중급 기술자 1명을 각각 채용하고 있습니다. 학력 및 경력은 무관한데요. 소프트웨어 관련 학과 전공자로서 정보 처리기사 자격증 소지자를 찾고 있습니다. 근무 조건은 주 5일 근무고요. 급여는 경력 및 업무 능력에 따라서 월급 200만 원 이상부터 350만 원까지 면접 후에 결정이 됩니다. 모집 기간은 9월 21일까지고요. 이력서 또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경력증명서까지 포함해서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학력과 경력이 무관한 자바 기술자 2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기업은요. 이메디 의원이라는 기업입니다. 이메디 의원은 일반 의원이고요.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분야는 방사선사 1명을 모집합니다. 방사선 촬영, 엑스레이, 또 시암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타 병의원처럼 원무과와 겸직을 하지는 않고요. 오로지 방사선 촬영 업무만 담당을 합니다. 지원 자격은 방사선사 자격증 소지가 필수고요. 인근 거주자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주 6일 근무인데요.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오후 3시까지 지유를 합니다. 그래서 오후 3시까지 근무를 하게 되고요. 연봉은 3천만 원 이상 최대 4천만 원까지 면접 후에 결정이 됩니다. 모집 기간은 채용 시까지고요. 이력서를 방문 접수하시거나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직권입니다. 지원 자격 잘 체크하셔서 빠르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전라도와 경기도의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이어서 구직자들이 꼭 알아야 할 소식들을 발빠르게 알아보는 코너죠. 취업인 뉴스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수고해 주실 잡정보센터 2부의 도우미 신세미 캐스터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분이 있습니다. 네. 한국직업방송의 대학생 서포터즈인 드림 스피커즈 3기 국민대학교의 민경은 학생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대학교면은 어디 학과 몇 학번 정도 되는 거죠? 저는 지금 경영학과 16학번. 경영학과 16학번. 네.
또 좋은 학교에서 나온 만큼 제가 항상 제 후배예요. 제 후배가 나오면 항상 드리는 질문이 있는데 국민대 이남규라고 혹시 아시나요? 이남규 네. 교수님. 교수님이요? 제 이름이 이남규인데. 예. 오늘 방송 좀 힘들겠네요. 좀 잘해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힘들게 하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자, 제가 교수님 소리는 또 처음 듣네요. 너무 웃으시는 거 아닌가요? 자, 아니 교수님. 너무 표정이 너무 모르는 표정이어가지고 1도 모르는 표정이라 저도 당황했어요. 저도 좀 웃기려고 했는데 상처받아서요. 성함이 비슷하신 교수님이 그래요? 혹시나 교수님이신가 하고 위로가 안 되네요. 좀 센스가 있으시네 그래도. 알겠습니다. 그럼 경원 씨가 앞서 소개를 드렸지만 드림 서포터즈가 무엇인지 방송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께 간략하게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드림 스피커즈는요. 한국 직업 방송에서 지금 대학생 총 20명이 4인 1조를 구성하여서 한국 직업 방송에 있는 프로그램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20명 중 한 명으로 드림 스피커즈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보니까 경원 씨가 저희 한국 직업 방송 프로그램 중에서 저희 프로그램 잡정보 센터를 1순위로 또 적으셨다고 하는데 그런 만큼 또 저희 프로그램에 임하는 각오가 남다를 것 같은데 오늘 각오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한국 직업 방송에는 굉장히 많은 유익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잡정보센터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 여러 개 코너를 담아서 마치 뷔페 같은 정말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코너여서 제가 제 마음속에 1위 프로그램으로 잡게 되었고요. 네. 드림 스피커즈로서 이런 한국 직업 방송의 프로그램을 알려야 하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1위 프로그램에 나와서 잡정보센터는 좀 더 알차고 좋은 정보들을 많은 분들께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하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옆에 든든한 교수님 같은 선생님들도 있으니까요. 오늘 안 해요. 혼자 하시고요. 오늘 방송 편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준비한 기사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뉴스는요. 최근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급성장 중인 CJ ENM이 국내 대학생이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 1위를 차지하면서 그에 따른 취준생들의 반응을 함께 가져와 봤는데요. 취준생들에겐 삼성그룹, 한국전력, 카카오, 네이버 등과 더불어 CJ그룹 계열사뿐만 아니라 CJ ENM이 가장 선호하는 그룹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최근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는요. 취업 준비 중인 대학생 1,100명을 상대로 입사하고 싶은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는데요. 가장 많은 남녀 대학생 수치인 6.2% 정도가 CJ그룹에서 일하고 싶다고 답하면서 그간 국내에서 취준생 선호도 1위를 차지해온 삼성전자와 한국전력공사를 앞섰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네. 자, 마침 오늘 1부에서 차코치님과 함께 CJ그룹에 대해서 알아보기도 했었는데 경원 씨 주변에서는 실제로 좀 CJ그룹에 대한 인기가 이렇게 상당한가요? 네, 아무래도 CJ그룹 하면 모두 아시는 그룹이기 때문에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위아 결과에 따라서 남녀로 따져보면 특히 여성의 선호도가 더 높은 것 같아요. 네. 저도 여성으로서 CJ그룹에 관해서 관심이 많은데 아무래도 CJ그룹이 여성을 우대하고 복지 및 승진 등에서 비교적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미 유명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또 다른 어떤 요인들이 있을까요? 인기가 많은 요인들이? 인기가 많은 요인으로는 아무래도 CJ 같은 경우에 여학생들에게 그런 복지들을 많이 제공해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많이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외에도 좀 더 많은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다른 요인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까요? 성과급이나 아니면 그런 휴가 제도 같은 부분에서도 많은 복지 제도가 있고 또한 CJ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업을 펼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각각 사업에 관해서도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고 하나의 주제로만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니고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연봉은 정말 취준생들에게는 크게 작용하는 조건인 만큼 인기가 많은 요인으로 하나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복지 수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네, CJ그룹은 여성을 우대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복지 및 승진 등에서도 비교적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미 유명합니다. 이외에도 CJ ENM은 임신 중인 여성 직원에게는 4주에 한 번씩 유급 휴가를 제공하고 있고요. 긴급한 육아 문제가 생겼다면 최대 한 달간 하루 2시간씩 일찍 퇴근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여대생들에게 인기가 있는 이유가 딱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이외로도 대표적인 복지 제도는 시차 출근제가 있어요. 시차 출근제란 오전 6시부터 오후 1시까지 출근 시간을 조율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또한 정규 근무 시간이 지나면 PC가 자동으로 꺼진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입사 후 5년마다 최대 한 달간 휴가를 주는 크리에이티브 챌린지 제도 또한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크리에이티브 챌린지 제도 같은 경우 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의 상여금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네, 정말 복지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이 크리에이티브 챌린지는 휴가를 한 달간 가는데 이때 상여금도 지원을 한다는 제도인 것 같은데 경원 씨가 만약에 CJ에 입사를 해서 E&M 사원으로서 일을 하는데 이 제도를 이용을 한다면 어디로 좀 휴가를 가고 싶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한 달간 휴가를 갈 수 있다면 요즘에 인기몰이 중인 해외에서 한 달 살기를 할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국가는 아마 상여금 지원 정도에 따라서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CJ E&M 공채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네. 오늘 6시까지 마무리가 되는데 경원 씨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취준생들에게는 선호도도 높고 그만큼 경쟁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끝까지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서류 마감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원 씨가 준비해 주신 첫 번째 뉴스 정말 잘 드렸고요. 그럼 두 번째 뉴스도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신세미 캐스터가 소개해 주시죠. 네, 9월이 되면서 대부분의 기업에서 공채를 시작했는데요. 이제는 공채 후반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취준생들의 취업 준비는 막막하기만 하다고 합니다. 국내 유명 두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함께 취준생 1,239명을 대상으로 취업 준비 방법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41.1% 비율의 취준생들이 준비를 하고는 있지만 막상 적당한 방법을 찾지 못해서 막막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비율이 좀 높게 나와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아무래도 지방에 계신 취준생분들이 서울에 있는 분들보다 취업 정보를 얻기가 아무래도 조금 더 어렵지 않나 이 부분이 좀 영향을 끼쳤을 것 같은데 좀 어떤가요? 네, 그 결과에 따르면 지방 소재 대학 출신의 취준생들이 서울 소재 대학 취준생들에 비해서 취업 준비에 대한 막막함을 더 많이 느낀다고 나타났습니다. 이외로도 취업 준비에 대한 막막함이 여성 취준생들이 남성 취준생들에 비해서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한 전공별에서도 차이점이 드러났는데요. 예체능 계열과 사회과학 계열, 인문 계열 순으로 취업 준비에 막막함을 크게 느꼈고요. 또 경상 계열과 이공학 계열 취준생들은 이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혹시 경원 씨에게도 물어볼게요. 혹시 네. 집이 본가가 서울이신가요? 저는 지금 동탄에 거주 중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결과, 여성 취준생들이 남성보다 좀 어려움을 느낀다 이런 결과에 어느 정도 수긍을 하시는지. 아무래도 여성 취준생들 같은 경우에는 남성분들보다 취업에 관한 생각이 좀 더 복잡하다고 저 주변에도 있는데요. 저도 아무래도 서울권이 아닌 지방에 살다 보니까 서울에서 많이 열리는 취업 박람회 같은 그런 행사에 자주 참여하지 못해서 비교적 취업 정보를 얻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좀 여성으로서도 복잡한 부분이 있고 또 지방에 있으면 아무래도 서울에서 열린데 올라온 게 힘들어서 이 부분을 좀 공감을 해주셨는데 아까 뭐 40% 정도가 좀 막막해하고 있다. 그럼 반대로 60% 정도는 좀 제대로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좀 그분들의 방법을 좀 들어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취준생들이 구체적인 취업 준비 방법으로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인 것은 취업 포털 등을 방문을 해서 취업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어서는 영어 점수 등의 스펙을 쌓거나 학내 게시판 등을 이용을 해서 취업 정보를 수집을 하고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의 방법을 꼽아주셨는데요. 이 앙케이트가 조금은 섭섭했던 게 저희 방송에서 많은 컨설턴트 분들이 알찬 정보를 드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서운했습니다. 비교적 높은 비율의 취준생들이 취업 준비에 막막함을 느끼고 있다 보니까 취업에 대한 희망적인 부분도 많이 줄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입사 희망을 설정해 두고 있는 취준생들은 37.7%로 나타났는데요. 이 분들은 현실적으로 입사 성공은 어려울 것 같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이 15.1% 비율의 취준생들도 입사 여부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는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는데요. 이에 취준생들이 생각하는 희망 기업 입사가 어려울 것 같은 이유를 조사를 해봤더니
스펙이 부족한 것 같아서가 49.9%로 절반 가까이 나타났고요. 또 이 외에도 자신의 학벌이 좋지 않다는 이유가 21.5%, 많은 사람이 입사를 희망하는 기업이라서 경쟁률이 높아서가 16.1%, 그리고 해당 기업의 채용 규모가 적어서가 6.3%의 응답을 보였습니다. 네. 자, 경원 씨한테 조금 질문을 드리면 경원 씨가 16학번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 몇 학년인 거죠? 저는 이제 3학년 2학기 다니고 3학년 2학기. 요즘 그러면 저 때는 한 4학년 때부터 취업 준비를 하곤 했었는데 지금도 좀 그때부터 하나요? 아니면 더 좀 빨리 3학년 때부터 한다던가 어떤 편인가요? 아무래도 취업 준비라는 말 자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준비하는지가 정확히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를 쓰고 면접을 준비하는 단계는 4학년부터 하는 것 같고요. 3학년 2학기부터는 이제 앞으로의 진로와 삶의 목표를 정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제 경원 씨도 슬슬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될지 정리하고 고민하고 계실 텐데 이제 뭐 내년이면은 4학년이 되고 취업준비생이 된다면 어떤 부분이 좀 가장 큰 걱정으로 다가오나요? 아무래도 취업 준비생이 되면 아까 신세미 캐스터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요인이 다 걱정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당장 가장 걱정인 부분이 제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제일 잘할지에 대한 부분을 정하지 못한 채 취업 준비생이 되어버릴까 봐 그게 가장 걱정인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아닐까 네, 싶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경원 씨처럼 취업에 대한 고민도 많으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네.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희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연락 주시면 저희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 고생해 주셨는데 소감을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방송 출연이 처음이었는데 제가 알려야 하는 한국직업방송의 잡정보센터에 출연을 하게 돼서 너무 좋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마음속 1위 프로그램에 참석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첫 출연에 큰 웃음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민경원 학생 함께했고요. 오늘 한국직업방송 대학생 서포터즈입니다. 드림스피커즈 3기 민경원 학생 그리고 신세미 캐스터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잡정보센터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성공 취업의 맥을 짚어드리는 마감 임박 취업 골든타임은 계속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웃는 얼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